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고 통쾌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사업가인 줄 알았던 남편의 배신, 그리고 완벽한 복수예요. 듣고 나면 정말 분노가 치솟을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는 속이 뻥 뚫리실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보세요. 주인공은 28살의 평범한 회사원 여성이었어요. 대학 졸업 후 중견기업에서 5년째 일하고 있던 성실한 직장인이었죠. 워낙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연애할 시간도 없었고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소개팅을 나가게 됐어요. 그때 만난 남자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악역이에요. 첫인상부터 말씀드리면 키 180에 준수한 외모, 명품 시계에 고급 정장을 입고 나타났어요. 자기소개를 할 때 IT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고 사업이 꽤 잘 된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정말 완벽했어요. 강남 한복판의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더니 이런 곳 자주 오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일 때문에 자주 온다고 여유롭게 대답하는 거예요. 대화도 재미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들려주고 여자는 이 사람이라면 믿을만 하겠다고 생각했죠. 두 번째 데이트에서는 한강 드라이브를 했는데 그때 타고 온 차가 외제차였어요. 회사 차예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렌터카였죠. 세 번째 데이트에서는 유명한 뮤지컬 VIP석 표를 구해와서 사업관계로 받은 건데 같이 봐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로맨틱했어요. 이런 식으로 6개월 정도 만났는데 남자는 정말 완벽한 사업가 행세를 했어요. 다음 달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온다. 투자자들과 미팅이 있다. 이런 식으로 늘 바쁜 척하면서도 여자와의 데이트는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겼어요. 여자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남자는 정말 기뻐하면서 이참에 결혼하자고 프러포즈했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여자 부모님께 인사드릴 때도 정말 완벽했어요. 사업이 안정적이고 딸을 잘 모시겠다고 말씀드리니까 여자 부모님도 흡족해 하셨거든요. 특히 강남에 신혼집을 마련해두겠다고 했을 때는 정말 믿음직해 보였어요. 결혼식도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렀어요. 남자 쪽 하객들도 많이 왔고 다들 고급스럽게 차려입고 와서 정말 잘 사는 집 같아 보였거든요. 신혼여행도 유럽으로 2주간 다녀왔고요. 그런데 신혼집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가는데 저녁에 들어오는 시간이 너무 이르더라고요. 오늘 일이 일찍 끝났다고 하는데 매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때 전화가 오면 항상 다른 방에 가서 받더라고요. 사업상 기밀이 있어서라고 하면서요.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결정적인 순간은 결혼한 지 3개월 후였어요. 남편 지갑에서 우연히 명함을 봤는데 그 명함에 적힌 회사 주소를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그 주소에는 전혀 다른 회사가 있는 거예요. 명함도 가짜였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하루 일과를 몰래 따라가 봤더니 PC방에서 게임하고 찜질방에서 시간 보내고 그러다가 저녁 때 되면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백수였던 거죠. 그날 밤 남편을 추궁했더니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결국 실토하더라고요. 사업은 진짜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곧 새로운 일을 구할 거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는 거예요. 그때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동안의 모든 비용, 신혼집 보증금,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 비용까지 전부 시어머니 돈이었던 거예요. 남편은 한 푼도 번 게 없었던 거죠.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을 때의 충격은 더했어요. 시어머니는 강남의 큰 빌딩을 소유하고 계셨고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부동산만 해도 수십억 원어치는 되어 보였어요. 우리 아들이 아직 사업이 안정되지 않아서라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속으로는 사업은 무슨 사업? 그냥 백수인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미 결혼했고 아이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며느리를 예뻐해주는 것 같았어요. 임신했는데 몸조리 잘하라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특히 남편에 대한 시어머니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30살이 넘은 아들을 아직도 우리 아가, 우리 막내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뭐든지 다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용돈도 매달 200만 원씩 주고 옷도 사주고 심지어 운동화 끈까지 매어주려고 하더라고요. 여자는 마음을 다잡고 이미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라도 열심히 해서 가정을 꾸려나가자고 생각했어요. 임신 중이었지만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남편한테도 일자리 구할 때까지 내가 도와줄 테니까 힘내라고 격려했죠. 출산 후에도 육아와 집안일을 혼자서 다 했어요. 남편은 내가 나가서 일자리 구하느라 바쁘다고 하면서 육아는 전혀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일자리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놀러 다니는 거였지만요. 아이가 돌이 지날 때까지도 남편은 취업을 하지 않았어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고 있다. 내 능력에 맞는 곳이 없다. 이런 핑계만 대면서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능력이 뛰어나니까 아무 곳이나 갈 수는 없다며 남편을 두둔했어요. 그런데 정작 집에서는 남편이 게임만 하고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게임하다가 저녁 때 되면 친구들과 술 마시러 나가고 여자는 점점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18개월 되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총각 행세를 하면서 다른 여자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알게 됐냐면 남편 휴대폰에 문자가 와서 깨끗이 봤는데 자기야, 오늘 웨딩홀 예약 어떻게 됐어? 라는 내용이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죠. 웬 웨딩홀이야? 남편이 씻는 동안 휴대폰을 더 자세히 봤더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그 여자와 6개월째 만나고 있었고 그 여자한테는 자신이 독신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결혼 날짜까지 3개월 후로 정해놓은 상태였어요. 더 가관인 건 그 여자와의 데이트 비용도 전부 시어머니 돈으로 됐다는 거였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중요한 계약 때문에 접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한테 돈을 받아서 다른 여자한테 쓰고 있었던 거죠. 그 여자는 26살의 카페 알바생이었어요. 남편이 그 여자한테는 IT 사업으로 성공한 젊은 사업가라고 소개했고 심지어 곧 상장할 예정인 회사를 운영한다고까지 거짓말했더라고요. 남편이 씻고 나온 후에 바로 추궁했어요. 이게 뭐야? 이 여자는 누구고 웨딩홀은 또 뭐야? 그런데 남편 반응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다. 오해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발뺌하더니 증거를 다 들이대니까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 맞다. 다른 여자 만나고 있어. 그런데 그게 어쨌다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넌 애나 낳아주고 집안일만 하면 되는 거 아냐? 내가 누구랑 만나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어차피 우리 결혼도 애 때문에 한 거잖아. 진짜 사랑은 아니었다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 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이 더 가관이었어요.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야. 내가 남편을 잘 못 챙겨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히려 며느리를 타박하는 거예요. 심지어 남자가 바람 피우는 건 능력이야. 능력 없는 남자들은 바람 필 기회도 없어라고까지 말하더라고요. 내가 질투하지 말고 이해해야 해. 그래야 가정이 평화롭다고 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애 잘 키우고 집안일 잘하면 되잖아. 남편이 바깥에서 뭘 하든 집안에서만 잘 해주면 그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결국 남편이 진짜로 그 내연녀와 결혼하겠다고 이혼을 요구했어요. 법적으로 이혼해야 새로 결혼할 수 있잖아. 서로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하더라고요. 위자료는 500만 원 주겠다고 했어요. 500만 원이요? 자기가 바람 피워놓고 500만 원이라니. 이혼 서류를 받아든 순간 주변 사람들은 모두 빨리 이혼해라. 그런 남자와 살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여자의 부모님도 이혼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여자는 예상과 다른 행동을 했어요. 이혼을 거부한 거예요. 아이 아빠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가정을 위해서 다시 생각해봐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매달렸어요. 남편은 짜증을 냈어요. 이미 끝난 관계야. 왜 자꾸 매달려? 서로를 위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이런 식으로 말했죠.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너무 이기적이다. 아들이 다른 여자 만나는 것도 모자라서 이혼도 안 해주냐고 구박했어요. 이혼 소송이 시작됐어요. 남편 측에서는 성격 차이와 가치관 차이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이혼 사유로 들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거든요. 여자는 법정에서도 계속 남편을 용서하고 싶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어요. 판사도 부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이혼은 어렵다고 했죠. 바람피운 사실은 분명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강제 이혼이 어려웠어요. 특히 여자가 끝까지 용서하겠다고 하니까 더욱 복잡해졌죠. 결국 1심에서 이혼 청구가 기각됐어요. 남편은 완전히 화가 났죠.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했나?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내연녀도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남편한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질질 끌 거야? 빨리 정리해라고 압박했어요. 남편은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반전이에요. 여자가 그냥 순진하게 매달린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그때부터 복수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혼 소송이 기각된 후에도 집에서는 지옥 같은 나날이 계속됐어요. 남편은 아예 집을 안방 취급하면서 그 내연녀와 계속 만나고 다녔어요. 집에 들어와서는 아내를 완전히 무시하고 아이한테도 관심이 없었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더욱 심하게 구박했어요. 이혼도 안 해주는 이기적인 년, 우리 아들 인생 망치는 여우, 이런 식으로 욕까지 했어요. 심지어 손자를 빼앗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죠. 하지만 여자는 이 모든 걸 참으면서 몰래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남편과 내연녀의 모든 행적을 기록했어요. 언제 만나는지, 어디서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었죠. 두 번째로 남편이 시어머니한테서 받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추적했어요. 통장 내역, 카드 사용 내역, 현금 인출 기록까지 다 복사해뒀어요. 세 번째로 시어머니의 사업과 재산에 대해서도 조사했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세금은 제대로 내는지, 부동산은 어떻게 취득했는지 다 알아봤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내연녀에 대한 신상 정보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 여자도 숨긴 게 있었던 거예요. 이미 결혼한 기혼자였던 거죠. 내연녀는 3년 전에 결혼해서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남자를 찾아다니면서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이 내연녀가 우리 남편만 만나는 게 아니었어요. 동시에 다른 남자들과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남편은 그 중 하나일 뿐이었던 거죠. 여자는 이 모든 사실을 6개월 동안 차곡차곡 정리했어요. 사진, 동영상, 문서, 증언까지 완벽한 증거를 모았죠. 드디어 복수를 실행할 때가 왔어요. 첫 번째 타겟은 시어머니였어요. 조사 결과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탈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건물 임대 수입을 축소 신고하고 직원들 급여도 일부는 현금으로 주면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었어요. 또한 부동산 취득할 때도 차명 거래를 통해 취득세를 회피한 흔적이 있었죠. 여자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국세청과 지방세무서에 제보했어요. 익명으로 제보했지만 증거가 워낙 구체적이고 정확했기 때문에 바로 세무조사가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완전히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세무조사가 나오는 거야? 누가 신고했을까? 이런 말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죠. 결과적으로 시어머니는 5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내야 했어요. 이자와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거의 7억 원에 가까웠죠. 시어머니가 자랑하던 재산의 상당 부분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복수는 남편의 횡령 사실을 폭로하는 거였어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서 받은 돈을 내연녀한테 쓴 모든 증거를 시어머니한테 보여준 거예요. 어머니, 이걸 보세요. 아들이 어머니 돈으로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면서 통장 사본, 카드 내역, 호텔 예약 확인서, 선물 구매 영수증까지 다 보여줬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심지어 남편이 내연녀한테 보낸 문자까지 있었거든요. 어머니 돈으로 비싼 가방 사줬어. 기뻐해라는 내용까지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진실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아끼던 아들이 자신의 돈을 훔쳐서 다른 여자에게 쓰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은 정말 처참했어요. 세 번째 복수가 가장 치명적이었어요. 내연녀의 진짜 정체를 폭로하는 거였어요. 먼저 내연녀의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내연녀 남편은 아내가 바람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여자는 내연녀의 남편을 만나서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사진, 동영상, 호텔 예약 확인서까지요. 내연녀 남편은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아내가 정말 이런 일을 했나요? 라고 믿기지 않아 하더라고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 부정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우리 남편한테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내연녀가 이미 기혼자라는 것, 그리고 다른 남자들과도 동시에 만나고 있다는 것을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 여자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신만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들과도 만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증거를 보여줬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거짓말이다, 조작된 거다 이런 식으로 반응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내 연녀가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 다른 남자들한테 보낸 문자까지 다 있었어요. 복수의 결과는 정말 완벽했어요. 먼저 내 연녀부터 무너졌어요. 남편한테 들킨 내 연녀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이혼당했을 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됐죠. 내 연녀는 우리 남편한테 나를 도와달라, 이제 진짜로 결혼하자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우리 남편도 이미 내 연녀의 정체를 알고 난 후였거든요. 자신도 속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너도 나를 속인 거잖아. 결혼했다는 것도 숨기고 다른 남자들과 만난다는 것도 숨기고. 이런 식으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결국 둘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죠. 시어머니는 세금 문제로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잃었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은 아들의 배신이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아들이 자신의 돈을 훔쳐서 다른 여자에게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완전히 실망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줬는데 이렇게 배신하다니. 시어머니는 아들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그 자리에서 의절 선언을 했어요.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야. 한 푼도 더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남편은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됐어요. 내 연녀도 떠나고 어머니한테도 버림받고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거였거든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아내한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내가 미쳤었어. 다시 시작하자. 이제 정말 달라질게라고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하지만 여자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거든요. 남편이 용서를 빌고 있을 때 여자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이혼해요. 이번에는 여자 쪽에서 이혼을 요구한 거예요. 뭐라고? 내가 이렇게 빌고 있는데 왜 이혼하자는 거야? 남편은 당황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이혼하자고 했는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죠. 당신이 저한테 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바람 피우고 거짓말하고 저를 무시하고. 이미 우리 관계는 끝났어요. 여자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발악했어요. 그럼 그동안 왜 이혼 안 한다고 했어? 왜 나한테 매달렸어?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여자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였어요. 당신과 시어머니, 그리고 그 여자의 모든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거든요. 그때서야 남편은 깨달았어요.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를요. 자신이 완전히 당한 거라는 것을요. 새로운 이혼 소송에서 여자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남편의 불륜 증거, 시어머니 돈을 횡령한 증거, 거짓말로 결혼했다는 증거까지 모든 것을요.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남편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판사도 남편의 부정행위가 명백하고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어요. 위자료 청구 금액도 달랐어요. 여자는 1억 5천만 원을 요구했어요. 남편의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거짓 결혼으로 인한 손해, 양육비 등을 모두 계산한 금액이었죠. 남편은 그런 돈이 어디 있어라고 했지만 여자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 재산 중 일부를 아들이 상속받을 예정이었고 그 부분을 담보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한 푼도 안 준다고 버텼어요. 하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설득했죠. 이 아이는 할머니의 핏줄이잖아요. 아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도와주세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동의했어요. 자신도 세금 문제로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싶었고 손자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거든요. 이혼이 성사된 후
여자는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와 매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받게 됐어요. 또한 시어머니로부터 아이의 교육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추가로 받았죠. 총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정도면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죠. 여자는 받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요리에 재능이 있었거든요. 카페는 금세 동네 맛집으로 소문났고 매출도 꾸준히 올랐어요. 아이도 잘 자라고 있어요. 아빠 없이 자라는 게 걱정됐지만 엄마의 사랑과 경제적 안정 덕분에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해요. 반면에 전 남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비참한 상황이 됐어요. 어머니한테 버림받았으니 경제적 지원도 끊겼고 내연녀도 떠났으니 정말 혼자가 된 거죠. 위자료와 양육비 때문에 빚도 졌어요. 결국 30대 중반의 나이에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해요. 정말 자업자득이죠. 시어머니도 세금 문제와 아들 문제로 큰 타격을 받았어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끝났거든요. 그렇게 아끼던 아들한테 배신당한 충격이 컸다고 해요. 그 내연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혼당한 후에 갈 곳이 없어서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다른 남자들한테도 들켜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살 수도 없게 됐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처음에는 여자가 너무 순진하고 바보 같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그렇게 뻔뻔하게 바람피우고 있는데 왜 매달리나 싶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가장 치밀하고 똑똑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감정적으로 행동했다면 이런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었을 거예요. 물론 복수가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정말 속 시원한 결말이었던 것 같아요. 악한 사람들이 제대로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이 보상받는 권선징악의 이야기였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흥미진진한 실화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